해증 아들의 아빠 국민 할매 김태원과 지적장애 딸을 둔 나경원이 만났다?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 나경원. 그녀는 누구인가? 서울대 나와 판사 출신의 여성 정치인이다. 이봐. 2003년 이회창 따라 정치권에 발을 디뎠고 17, 18대 국회의원 하면서 대중적 인기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 이때를 노려 서울시장 출마했지만 박원순에게 패했다. 그리고는 뚜둥. 그녀에게 정치적 위기가 닥쳤다. 피부과에 1억 원 쓴 의혹. 상대 후보 박원순에 대한 흑색 선전. 판사 남편의 전화 한 통으로 불거진 기소 청탁 의혹. 19대 통선에서 공천도 못 받은 그녀. 그녀가 다시 돌아왔다.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보자. 네,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 맡아서 다시 나타난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저 VCR 딱 보면 가슴이 아프죠? 아니요, 뭐 다시 나타난 게 아니라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제가 2011년부터 예. 2010년부터 2010년 11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이거 처음 들어보거든요. 스페셜 그러시죠. 조직위원장. 예.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스페셜 올림픽이 뭐냐 그래서 지적장애인들의 올림픽입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면 올림픽 끝나고 한 달 후에 하는 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 올림픽 끝나고 한 달 후에 하는 것은 패럴림픽이라고 하고요. 네. 그것은 지체장애인들 올림픽이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네.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장애, 발달장애라든지 자폐라든지 다운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지적장애들 뇌와 관련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선수라기보다는 그래서 지적장애인들이 선수고요. 그리고 또 대회 형식도 최소한의 운동 경기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스포츠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권리를 좀 그들의 기회를 좀 함양시켜주는 대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몇 개국이나 올림픽에 나온 국가들 전부 다 참석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 1월에 평창에서 우리 동계 스페셜 올림픽 대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지금 예상으로는 122개국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122개국의 예. 지적 장애인이 동계 올림픽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스키도 타고 네. 넘어질까봐 걱정 나는데 사고 많이 날까봐. 글쎄,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우리가 올림픽과는 다른 또 보호도 필요하고 다른 어떤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계올림픽이 평창에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설상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아이들이 걷다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안전장치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장치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예, 왜냐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적장애, 지체는 이제 몸이 이렇게 예. 안 좋은 거, 정신은 똑바른데 이제 정신이 조금 아프신 분들이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예. 자, 북한도 옵니까? 북한도 왔으면 좋겠는데 북한에도 지적장애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은요, 그동안 사실 한 번도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물론이고 장애인 올림픽에도 출전을 안 했고요. 그런데 이번 런던에서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에 북한이 처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스페셜 올림픽은 중국에서 스페셜 올림픽 하계대회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북한이 참관인단을 파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의 장애인들에게도 정말 그들이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페셜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참가할 수도 있겠네요. 런던에는 참가하기로 했으니까. 런던에 참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북한으로서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공식적으로 장애인의 통계도 내지 않았고 장애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굉장히 인색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런던 올림픽에 참여했기 때문에 스페셜 올림픽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런던에 왔으니까 네. 평창 동계도 올 수 있는 여지가 문이 활짝 열렸네요. 활짝은 아니고 쬐끔 조금 열렸습니다. 열렸습니까? 네.
하늘이요 모든 행복을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도 모든 사람이 보면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뛰어난 미모에, 뛰어난 지식에, 서울대학교 법대에, 판사에, 국회의원에 정말 또 귀한 집안에서 태어나시고 엄청나게 복이 많으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죠? 그런데 또 따님이 지적장애인이시잖아요, 그죠? 저희 아이가 있어서 저는 더 행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배우는 게 더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정말 많이 배우는데요. 저희 아이 자랑을 하면 좀 아이가 참 따뜻해요. 저희 아이같이 따뜻한 배려심이 있는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 늘 엄마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조금 속상해 오는 날은 저도 마음이 우울하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눈시울이 빨개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도 뭐 좀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못 오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배우고 또 아이를 통해서 세상을 좀 다르게 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어린아이의 정신 세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적장애를 도대체 더 이상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발달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합니까? 굉장히 네. 다양하고 아이들마다 또 굉장히 다르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스페셜 올림픽이 단순히 내년 한 번 대회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셜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크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또 그렇게 해서 나라의 모든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네. 대답했어요. 두 번 쳐다보는 거에서 이제 장애인을 한 번 쳐다보는 사회로 바꾸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갈 때 이렇게 쳐다보는 거. 두 번 쳐다보죠. 쳐다보죠. 우리랑 그 다르다. 사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랑 다르. 왜 네. 이상해? 이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만 한 그냥 번만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는 것이 진정한 선진 사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적장애인이 갖고 있는 깨끗한 영혼. 진짜 이제 지적장애인은 부정과 야합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네. 깨끗한 생각. 네. 어린아이 같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보고 또 배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점도 있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도 배우는 게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따님 유나 양인데 네. 유나 양도 이번에 스페셜 올림픽에 등장합니까? 선수로? 저희 아이는 선수로는 참여를 하지 않고요. 네. 저희 아이가 이제 오래전부터 스페셜 올림픽 무슨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글로벌 메신저예요, 저희 아이가. 그런데 지난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하계 대회에 가서 청소년 회담의 의장 선거를 했대요. 네. 대회가 있을 때마다 청소년 회담이 있는데 얘가 압도적인 표차로 의장으로 당선이 돼서 왔더라고요. 엄청 엄마 닮아서 똑똑한데. 아니, 그 아이들이 직접 뽑는 건데, 네. 그래서 압도적인 표차로 의장으로 당선이 돼서 이번에 이 스페셜 올림픽 청소년 회담에서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엄마가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셔서 했는데 엄마 압력 넣습니까? 아니 전혀 저는 전혀 안 그 당시에 아테네 대회도 사실은 가지를 못했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엄마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도 위원장, 따님도 의장.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요. 저 사실은 저희 아이가 원래 여러 가지 규정에 따르면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네. 엄마가 위원장이니까 얘가 뭘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당선된 거는 네. 뽑은 거니까 그거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나머지는 좀 일치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스페셜 조직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스페셜 경기 있잖아요. 네, 올림픽. 조직위원장. 네. 이 스페셜 올림픽은 국가에서 돈을 많이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정부하고 정부에서? 지자체 예산이랑 또 후원이랑 해서요 반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40대 60 정도. 기업들한테 지금 후원은 잘
어떻게 효과가 좋습니까?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어려운 고비는 넘겼습니까? 예, 예. 네. 또 이제는 저희가 조금, 좀 더 많은, 우리 개인들의 후원이 또 어떻게 보면 스페셜 올림픽에 참여함으로써, 그 스페셜 올림픽의 정신을 또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 후원도 열심히 또 받고 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있을 때,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시잖아요. 예, 예. 국회의원이었을 때, 야, 이런 법이나 이런 예산 좀 더 좀 해줬을 거라고 좀 후회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거 많이 있죠. 그죠? 사실은 뭐 장애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안 만들었다가 폐기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아쉬운 점도 있고요. 또 예산 부분도 그런 아쉬움 많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뭐 특수교육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깎이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아직도 우리 법에 규정된 것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은 굉장히 적게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많이 있죠. 네.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요. 우리가 너무 건강해서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잘 못 느껴요. 그죠? 우리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의 좀 더 관심, 배려하는 관심.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정도의 국민적 어떤 수준이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선진국의 징표겠죠. 네. 그래서 관심과 배려를 넘어서서 네. 이제 좀 같은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정치 한 8년 하셨잖아요. 8년 이상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2002년 대선에 10년 하셨어요. 10년이죠. 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치 해볼 만합니까? 솔직히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참 아니면 어려운 일인 지저분합니까? 것 아니면 같아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제가 언뜻 들었는데 국회의원들 그만 싸우고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정치인들 다들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이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명감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분들 이렇게 뵈면은 네. 다 정말 그 똑똑하시고 사명감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이렇게 뭉쳐놓으면은 뭐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그죠? 네.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네. 정치 해보시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한계 같은 게 있죠.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게. 아무래도 또 이 패거리 정치 문화가 우리는 많이 있다 보니까요.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패거리의 논리에 무조건 승복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결국 정치 문화의 한계로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명감 얘기하셨는데 다시 또 정치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계시죠?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정치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꼭 정치를 현업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식으로 은퇴 선언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가장 확률이 높은데 그쪽에서 만약에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면 기꺼이 응할 수 있습니까? 뭐 새누리당 당원입니다. 제가 탈당하지 아직 않았습니다. 당원 있죠. 예, 예, 새누리당 당원이고요. 또 이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데 당원으로서 어떤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또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네.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후보가 여러 가지 네. 비박계라 그래서 또 김문수 지사도 있고요. 네. 이재우 의원 또 뭐 정몽준 그다음에 임태 의원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많이 있죠. 김태우 지사도 있고 이 의원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야 이런 분이 잘 아시잖아요. 다 개인적으로 야 이런 분이 좀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 오늘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그렇게 평가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들 장점도 있으시고 또 다들 또 조금씩 또 아쉬운 점도 있으신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장점들을 잘 모아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정말 저희 후보가 앞으로 국가의 비전을 잘
제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전부 다 좋아하십니까? 뭐 아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네, 있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중에 그래도 솔직히 좀 마음속에 이런 분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빼고 이런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 좋은 거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아 근데 계속 자꾸 곤란한 질문 아, 그래요? 오늘 괜찮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질문하신다 해서 나왔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이거 막 얘기 듣고 이거 가지고 비박계랑 박근혜계랑 다투고 이럴 때 어땠으면 박근혜 쪽에서 조금 이거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거 아니다.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까?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정치적 소신이 분명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제가 총선에서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을 했었고요. 아.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정치가 발전하는 것은 이게 자꾸 한 단계씩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중요하냐, 오픈 프라이머리가. 네. 저는 지금 현재의 정당 구조가 이 일부 몇 명이 독식하는 정당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당은 반드시 그 정당의 당원과 또 그 정당과 가치를 같이 하는 국민의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다 보니까요. 공천권을 전행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선출하거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그 자격이 당협위원장이 추천하는 소수의 당원들에게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천도 삐그덕삐그덕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 후보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한다면, 또 대선 후보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한다면, 저는, 당을 일부가 장악하려는 이런 시도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정당의 민주화가 된다고 생각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초지일관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역선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제가 총선 때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야 동시에 같이 하자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야가 같은 날 하는 거죠. 네. 선관위가 이 부분을 이제 중재해주고. 예. 그리고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6개월도 안 남았어요. 예. 뭐 누가 후보로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도 모르고요. 네. 서로 눈치 보면서 늦게 대선 후보를 결정하겠다 이런 분도 지금 있고. 예, 그런 분도 있고 모든 선거마다 자꾸 그렇게 반복되려는 그런 소지가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검증도 피하고 사실 그냥 얼렁뚱땅 뭐 대선과 뭐 어떤 선거든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야 동시에서 정정당당하게 한다면 그런 문제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천을 못 받으신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받으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거부했죠. 안 하겠다 하셨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공천 안 주겠다고 해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셨네요. 네. 네, 저도 사실 좀 알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안 준다고 하니까 네.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다. 네. 아, 솔직한 말씀 고맙습니다. 누가 안 준다고 했습니까? 뭐 안 줄 수 있는 권한과 지위에 있는 분이 안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안 주겠다고 하는 공천심사위원장이 안 주겠다고 했겠죠. 맞습니까? 뭐 그 부분은 노코멘트. 그 부분은 노코멘트입니까? 새누리당 공천평가 불만이 많아서 지금 오픈 프라이머도 그거랑 연계가 되는 거겠지요.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9대. 뭐 이미 다 지나간 일을 지금 평가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뭐 스페셜 올림픽 이야기 좀 더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참 여러 가지로 우리 나 의원님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남편분이 되게 존경받는 법조계에서 제가 알기로 김재원 판사 되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법정 공방 뭐 전화했네 안 했네 막 이런 거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뭐 검찰이나 판사들 흔히 있는 일들이다. 그리고 일반 외부에서도 전화 온 경우 많고 국회의원들도 전화 많이 오고 흔히 뭐 꼼꼼히 기록 좀 봐주세요라든가 뭐 얼마든지 이런 게 흔한 얘기인데 이게 이상하게 막 좀 커진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 보면서는 또 일부에서 어떻게 보면 압력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어떻게 너무 일이 많이 커진 부분이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으시고 아니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야, 힘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는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아니,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직 법정 공방 중이죠, 지금? 아니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예, 다 그래서 끝났고요. 다 불기소 처분으로 다 화해한 예, 겁니까? 예. 아니요, 뭐 그런 뭐 화해고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검찰 측에서 결국은 저희 남편 말이 오히려 맞는 것 같다는 취지의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자꾸 제가 지나간 이야기를 네. 되풀이하는 거는 의미가 그래도 없는 것 검찰도 같습니다. 뭐 낙검수 쪽에 특별히 뭐 기소하거나 이러진 않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는 결국 고의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하고 판례가 워낙 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느슨한 잣대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기소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전화를 하신 그 박은정 검사는 전화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하긴 한 겁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 그 부분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했는지 만났는지 아, 만났는지 뭐 전화했는지. 지나가다 만났는지 저희가 아, 지나가다 뭐 특별한 만날 수 의도를 있죠. 가지고 서초동에서. 특별한 네.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 지나가다 만났는지 전화했는지. 네. 어차피 법적에서 다 해결이 된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피부도 좋으신데 이력 피부과는 뭐 어떻게 오늘 지내세요? 계속 지금 아니, 요거 마지막 스페셜 가슴 아픈 얘기에 마지막 할게요. 예. 너무 아니, 근데 오래된 해명을 얘기라 해주시면 너무 좋죠. 오래된 얘기라서 저도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거 뭐야? 그렇게 한번 크게 사건 났잖아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갔다 또 기사가 났잖아요. 그걸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병원 갔다고 뭐 어쩌고. 뭐 자꾸 이렇게 저는 해명을 해주세요. 예. 뭐 해명은 해명 무슨 없습니까? 해명을 아, 무슨 합니까? 해명은 무슨 해명을 하겠습니까? 저는 참 이 선거철이 되면은 네. 계속 반복적인 어떻게 보면은 흑색 선전. 반복적인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효과가 참 크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병원도 법원 판결 보면 병원장도 조금 오버했다 그러더라고요. 연회비랑 운영 실태를 다소 과장해서 낙검수 측에 답변한 게 또 문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던데. 아마 검찰이 뭐 결정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죠? 아, 저도 검찰이요? 예.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검찰이랑 경찰에서 발표한 대로입니다. 더 말씀드릴 거 없고요. 네.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또 그런 상당의 그런 치료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봅니다. 근데 효과는 좀 보셨어요? 뭐 어떠세요? 저는 피부가 워낙 안 좋은데 그냥 견디고 있습니다. 이 분장을 하면요, 그 화장독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그 진행자들도. 네. 그래서 세수 꼼꼼히 잘해야 됩니다. 네. 예. 의원님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많은 만큼 구설수도 많고 잡음도 많고 대한민국은 너무 막 잘 나가고 막 나가면 또 막 밑에서 끌어다니는 것도 있고 세간의 시샘이다. 아니면 모든 이런 일들이 오해에서 비롯됐다. 아니면 나의 불찰이다. 1번, 2번, 3번 중에 뭐에 포함됩니까? 1, 2, 3번이 다 다 복합적이니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다 지나가고 나서는 네. 생각이 다 저의 불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으로서 어떤 분이 제 트위터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여러 가지 잣대를 들이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올리셨던데요. 네.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끝나고 나서는 다 제 불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크게 막 일이 불거지고 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네. 만든 것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네. 선거 기간 동안에 사실 굉장히 빠르게 선거가 진행되면서 미처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또 다시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도 참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공인으로서는 앞으로 더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더 이제 훌륭한 일 하시라고 앞으로 더 이번에 깨달은 것도 많고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더 성숙해지라는 어떤 그런 어떤 격려의 이야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요. 예. 예. 새누리당이 지금 대선에 승리하려면은 지금 뭐 사실은 일부에서는요, 박근혜 의원이 이제 후보로 될 확률이 거의 이제 거의 확정이 된 상태고요. 이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면. 본인이,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죠. 이제 뭐 후보가 너무 일찍 결정이 되고 너무 대세론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끊임없는 변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새누리당을 비롯한 세력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것, 포용하고 화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주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용하는 거하고 변화.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그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나 의원님이 본 박근혜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전 스페셜 올림픽 준비만 해왔는데 이미 계속 질문 다 했어요. 질문 다 해가지고 스페셜 올림픽 다 하시는데요. 같은 여성 의원으로서. 이 오랫동안 이 정치 지도자로서 또 활동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다른 후보보다는 많은 능력과 어떻게 보면 그런 자질이 있으시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점은 아마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흔히들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평가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조금은 좀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 이런 부분 앞으로 또 많이 고쳐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용력이 좀 부족한 부분,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 단점은 없습니까? 그분 그 단점이죠. 예. 분명히 장점 얘기하면서 단점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얘기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의원 생활할 동안 내가 진짜 이거는 잘했다. 내가 8년 동안 뒤돌아보면 요거 하나는 잘했다. 이거 없습니까? 제가 그 17대 국회에 있을 때 인신보호법을 제정했었습니다. 인신보호법이요? 예. 이제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부분인데요. 네. 저는 뭐 사실 이제 장애인 관련된 활동도 많이 했지만 또 이런 인권과 관련된 법안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요. 인신보호법은 제정법이었는데요. 이런 부분 참 지금 생각해도 그 법안 만들고 또 준비해서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고생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제일 뿌듯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인신보호법. 네, 그러니까 가장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형사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다시 이 구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구속적 부심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이런 다시 한번 평가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행정 절차 뭐 불황아로 몰려서 어디 구금이 되어 있거나 네. 정신병자로 오인돼서 뭐 어디 갇혔거나 네. 우리 뭐 일명 만드기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 구금 상태 인신이 갇혀 있는 상태를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구제해주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법.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고, 네. 나를 다시 한번 평가해 달라. 네, 내가 이렇게 인신이 묶여 있는 게 잘못됐다. 네. 이렇게 한번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걸 인신보호법. 네. 그동안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누가 부인이 신고하고 그러면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갇혀서 평생 사시는 남편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요거 참 잘하셨네요. 네. 근데 홍보가 안 됐습니다. 오늘 태도를 한번 해서 홍보를 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박종진 사회자님께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많이
많이 하셔서 모처럼 정치에 관한 말씀도 드리기도 했는데요. 스페셜 올림픽은 스페셜 올림픽 선수들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저는 온 국민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슬로건이 Together We Can입니다. 함께하는 도전, 함께하면 할 수 있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보여주신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인 또 장애인들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하셔도 되겠는데. 앵커로 한번 잡을 한번 바꾸시죠. 뭐. 예. 저랑 공동으로 한번 진짜. 아유, 고맙습니다. 예, 칭찬이시죠? 예, 과거보다도요. 네. 제가 이렇게 오늘 만나니까 되게 차분해지시고 네. 제 건방지지만 네. 네, 저보다 연상이시지만 되게 훨씬 성숙해지신 듯한 성숙한 듯한 그런 느낌. 제가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현업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을 오늘 참 받아서 네. 한 번 더가 아니라 꼭 정치에 복귀하셔서요. 정말 성숙된 정치, 이 나라 정치의 꽃을 꼭 피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열심히 일하면 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오래 쉬면 병이 납니다. 이상하게도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다시 일하면 건강이 되찾아옵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즐겁게 일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